여기 보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장제까지 해가지고 7가지가 하여튼 저기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로 올라가면 이 혜택이 많이 줄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유지하려고 어떤 정식으로 월급 받는 데를 안 가고 막 이러는 것도 지금 생겨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산적 복지. 그러니까 일을 하면 거기에 혜택을 주는 것들도 이것도 조율을 해야 돼요. 딱 금액으로 잘라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같이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그 보장제도에서 또 부양자가 또 그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있어가지고 또 못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보완은 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문제가 있고요. 기초노령연금이 이제 지금 현재는 기초노령연금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94,000원인가 혼자는 그렇게 받고 두 분이 있을 때는 151,000원인가 받으실 거예요. 부부시면.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이번에 바뀌게 된다. 기초연금으로. 그렇게. 이제 보육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죠. 4조가 넘는 비용이 보육 비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근데 그 문제는 풀어야 될 문제지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분들한테 요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으면 어떤 사안이 뉴스에서 보더라도 일방적으로 뭐 이거는 이렇다 저렇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도 사회 지도층들이 이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 쪽에 공무원들이 막 여기는 없었나? 공무원들이 막 자살하고 그랬어요. 경무에. 너무 힘드니까. 경무에 막.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이제 2,800명에서 중앙공무원이 이제 4,500명으로 이제 늘렸어요. 늘려도 참 벅차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민간 보조 인력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문제가 그만큼 팽창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수요는 늘어나는데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계가 제가 8시까지 해라고 그랬으니까 아이고. 근데 제가 뒤에 나올 것까지 좀 하니까 뒤에서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집중 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건의료 정책은 우리나라 이제 보건의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쪽도.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을 도입을 77년도에 했는데 89년도에 불과 12년 사이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만들었어요. 아마 우리나라가 전국민 의료보험을 이렇게 빠른 시간에 만든 나라는 세계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의료보험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그 수가가 의사나 약사들이 수가를 막 쥐어짰죠. 왜냐하면 전체를 받으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의사나 약사나 공급자 쪽에서 불만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현재는 이제 한국 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아요. 우리는 이제 한 7%가 아직은 안 된다 그러는데 OECD 평균은 10% 가까이 되니까 낮지만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수직 상승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한 20, 30년이 지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비로 수직 상승할 거예요. 그 이제 고령화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그동안에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늘어날 추세를 의료기관 수가 병원이 11,000개에서 6만 개, 한 6배 늘었고 의사 수가 한 5배 정도 늘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사실은 의료 혜택을 팽창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수명이 1960년도면 이제 제가 초등학교 이제 그때 들어가려고 막 이럴 때인데 이때만 해도 52.4세 평균 수명이었어요. 그러니까 60세만 넘어도 그냥 막